고스트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귀곡성. 귀는 귀신귀자, 곡은 곡할곡자, 성은 소리성자입니다. 귀신이 곡을 하는 소리.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앞에서 보신 영상 사진들은 흉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한 흉가는 답사를 많이 가시는데 어떤 체험자도 그 사진 속의 흉가는 답사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적어도 체험자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흉가들이었습니다. 영화 곡성 마지막 편에 보면 드디어 악마가 자기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서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과연 저런 악마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혹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귀곡성이지만 그 마지막 영화 장면, 곡성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면에서 악마가 서서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서 정말 그런 악마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의 그 악마와 비슷한 어떤 괴 생명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곳이 있는데, 미국 오하이오주 반미트라는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1903년 가을로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은 더 정확히 말하면 1903년 10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반미터의 시민 몇 명이 처음에는 반인간,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거대한 날개 달린 생명체가 날아다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거대한 박쥐처럼 보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마을 사람들이 이전에 목격하지 못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제보를 했으며, 엄청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악취를 인간들한테 뿜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뿔도 달렸는데 뿔이 있는 머리 부분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1903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즉 화요일 이른 새벽부터 5일 연속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첫날 밤은 새벽 1시경에 사업가, 모 사업가가 그, 그 반미터 지역에 거주하는 모 사업가가 시내 건물 중 옥상에서 처음 보았는데, 그 근처에 은행도 있었으니까 옥상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강도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 근처에 은행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접근했을 때 그 생명체는 거리를 가로질러 또 다른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가 그렇게만 했으면 뭐 그다지 큰 사건이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생명체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으나 그 생명체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미국 어느 지역에 빅풋인데 원숭이형 빅풋도 있습니다. 그 빅풋이 느닷없이 인간 앞에 나타났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인간이 바로 몇 미터 앞에서 그 생명체를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하고 그 총격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모습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괴 생명체나 특이한 생명체들은 총을 쏘아도 소용이 없나 봅니다. 첫날 밤 처음으로 건물 꼭대기를 날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또 다음날 새벽 1시경에 마을 의사인 엘컷 박사는 창문을 통해서 밝게 아주 강렬한 빛이 자기 얼굴을 비추는 것을 느끼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빛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박쥐 같은 날개를 가진 키가 큰 개 생명체라는 것을 알고 손에 총을 들고 바깥으로 달려나가서 또 살펴봅니다. 또 살펴보니까 눈부신 빛은 이마의 머리에 뿔이 나는데 그 뿔에서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더 이제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운 곳에서 5발을 발사를 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또 다음날 저녁에 마을 의사와 은행원인 피터 던이 다시 그 생명체를 보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봤을 때는 전하고 기둥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총을 쏘았겠지요. 이 무서운 거대한 박쥐와 같은 생명체는 가죽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특이한 부분은 머리 꼭대기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그 지방의 사진과 그리고 그 개 생명체를 실제로 찍은 사진을 볼 텐데 머리 부분에서 강렬한 빛이 일고 있는 사진을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렬한 빛은 눈을 멀게 하고 마을 사람들의 시야를 완전히 그러니까 눈이 너무 부시니까 주변이 잘 안 보이겠죠,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총격을 해서 이제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 밤 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일제히 총을 다 들고 나와서 그 생명체를 향해서 무차별로 사격을 했겠죠. 그 사격을 하면 연기가 뭐 엄청 이제 나오는데 그 연기가 자욱할 정도로 쏘았는데 그 연기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그 생명체는 살아있고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저 생명체는 죽지도 않는구나. 야,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더 공포를 느낀 겁니다. 그 생명체가 이제 그렇게 무차별 총격으로 드디어는 도망을 갔는데, 그 생명체를 따라가 보니까 마을에 오래된 벽돌 공장 근처의 버려진 탄광으로 갔고, 그 광산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저녁에 모여서 버려진 탄광으로 다시 그 생명체를 추격해 갔는데, 그곳을 가니까 그 생명체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둘이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아주 무차별 막강한 화력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광산 깊은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는데, 사라지기 전에는 인간들한테 아주 끔찍한 냄새를 뿜어내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곡성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런 악마 같은 생명체가 이 반미터 지역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한 악마 같은 개 생명체가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 반미터 지역에서는 그 마을 전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실제 사진을 찍었으니까, 다음에 보실 영상 속에서 그 사진도 나옵니다. 그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러한 악마류의 생명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단정 짓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것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곳인데, 저 동네는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저 동네를 처음 들어갔을 때 동네 입구부터 느낌이 좀 안 좋았어요. 동네 분위기 자체가 어둡고, 어, 마을 중간으로 어,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가는 길목길목 나무들을 봐도 좀 엄침하고 서산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저 동네에서는 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 사진을 보시면 폐가인데 판자로 아예 문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잠궈두면 될 텐데 아예 판자를 대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폐가인데 정문을 보니까 판자로 봉쇄를 해버렸네. 야, 저곳은 뭔가 아주 심각하고 비극적인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겁니다. 저곳은 살인 사건이 난 흉가인데 저곳에서 영상을 찍다가 들리는 특이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한이 너무 사무치게 깊고 돌아가실 때 너무 비극적인 일을 당한 흉가에서 공통적으로 들리는 목소리인데 까마귀 목소리 같으면서 사람 목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전 바로 앞 고스트 스토리에서 보면 사람이 죽어나간 흉가라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곳을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 제작진이 처음 갔을 때는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문이 열리는 장면에서 그냥 문이 열리는 장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가라, 그냥 가. 그게 까마귀 목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한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냥 가라, 그냥 가 이런 목소리가 들려요.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그 장면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까마귀 목소리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등산을 하다가 저도 등산하다가 그곳을 우연찮게 지나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깊은 산속인데 절벽 아래로 누군가 투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근방에 유령님들이 쭉 서 계시고 느낌이 벌써 안 좋으니까 저는 알지요. 거기를 갔을 때도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이 너무 깊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 저 세상으로 간 분들이 계시는 곳에는 까마귀 목소리인데 인간 목소리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공간에서 울려요. 그때 제가 들은 목소리는 역시 까마귀 목소리 같은데 인간 목소리였습니다. 거기를 갔을 때 순간 정신이 없어지면서 아찔했습니다. 한이 깊은 곳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통곡을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영혼 상태에서도 통곡을 하는데 그런 곳은 거기를 지키는 유령분들이 그 근처를 가면 일단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너도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벽인데 정신이 아찔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찾아가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조금 쉬는데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방이 아무것도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고 해서 한참 동안 나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떨어져서 절벽 아래로 굴러갈 것 같아서 한참을 기다리니까 제정신이 돌아와서 내려온 적이 있는데 저기도 그런 곳 같아요. 일단 문을 봉쇄를 해버렸다는 건 저기 들어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보았거나 혹은 저기는 방치하면 누군가 들어갔다가 화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렇게 문을 봉쇄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흉가는 가면 꼭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까마귀 목소리 같은데
인간 목소리인 그런 유령이 하는 말이 들려요. 막 되게 하는 말이 그냥 가라 그냥 가 이런데 까마귀 소리 같아요. 저곳 흉가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민가들이 인접해 있고 해서 그 주변 영상만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흉가 카페가 있는데, 뭐 제가 처음에는 우연하게 발견한 흉가들 사진을 올리고, 장소도 소개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군대를 얼마 있지 않아서 가게 되는데, 친구들이랑 군대 가기 전에 기념할 만한 일을 만들어야겠다고 흉가를 소개해주면 친구들과 같이 가보겠다고 한 분들이 있어서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문자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서 저기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소개를 했으니까 친구들하고 저기를 간다는 문자까지 왔는데 이제 뒤에 알고 보니까 저 근처까지 갔대요. 밤에 갔다가 다리 건너서 저 집 앞까지 갔다가 저 집에서 풍기는 포스를 보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자기들 팀원이 있는데 흉가를 한번 가본다고 여러 번 메일을 보내고 쪽지를 보내고 해서 또 저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밤중에 이제 자기 팀원들이 차를 타고 저기서 내렸다가 근처에도 못 가보고 다들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저 집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뭐 아주 위험합니다. 그 까마귀 목소리, 뭐 저는 까마귀 인간이라고 하는데 까마귀 인간 목소리가 들리면 거기는 일단 체험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동네에 또 다른 흉가가 있는데 거기도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곳의 사진입니다. 저곳은 할아버지께서 홀로 계시다가 많이 외롭고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도 의지를 많이 하다가 결국은 뭐 자기만의 외로움이라든가 자기만의 사정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매신 곳입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처음 그 영상을 보신 아주 위험한 흉가의 같은 동네에 있는 흉가입니다.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저기서 저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흉가가 하나 있고 그 동네 중심부에 가면 뭐 그곳은 뜯어버리는데 거기도 사연이 있었고 산 쪽에는 요령분들하고 대화를 한 결과 조선시대에 조선시대 복장인데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동네 자체가 음기가 좀 강하거나 아니면 저 동네에 흐르는 기운들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느낌이 동네 입구에 들었을 때부터 들었는데 그 흉가 자체가 생겨나는 지역이 몰려 있는 걸 보면 살아갈 때 풍수터나 아니면 기운을 조금이라도 따져서 살려고 해야지. 그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못한 곳에 이사를 가서 살게 되면 마음 자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잘 안 풀리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아프리카 BJ 분이 방송을 하는 도중에 거기서 멘트가 그곳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소개를 했고 뭐 그 영상을 보면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다, 마치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소리들이 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서워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그 집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여자분 목소리인데 자기가 그렇게 폴트가이스트 현상을 일으켜 놓고 이제 BJ가 무서워서 바깥으로 나가니까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명확하게 들릴 겁니다. 뭐 흉가 체험을 가시는 분들 중에 자기 자신이 영안이라고 해서 영안이니까 뭐 위험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자기들은 흉가를 가면 그 귀신들도 보이고 어디 서 있는지도 보이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서 있다라는 설명을 할 정도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영안을 가지신 분들이 보는 건 인간들 귀신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근데 돌아가신 분들 말고 돌아가신 분들이 원한에 맺혀서 울부짖고 한탄을 하고 억울해하면 멀리서 자연 요령들이 보고 달려옵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그 자연 요령들이 힘이 대단합니다. 신통력도 사람을 잡으면 꼼짝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문도 닫아버리고, 뭐 이상한 소리도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그 사람만 머릿속에 특별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안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들은 귀신을 다 본다고 해서 자신 있게 흉가를 가시는데 그분들은 자연 유령은 못 봅니다. 자연 유령이 명백히 있고, 제가 우연치 않게 가는 사연 있는 곳들을 보면 인간 귀신도 있지만 자연 유령이 많이 써 있습니다. 자연 유령들 중에 힘이 좋은 분들은 모습도 드러내고, 이전에 그 여자분인데 붉은 치마를 입고 사람 몸에 올라타 버린다는 그 유령도 자연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흉가를 가면 영안을 가지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들은 자기들이 보는 존재들 외에 자기들이 못 보는 존재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실 영상에도 보면 인간들 귀신도 있지만 자연 유령이 폴트가이스트 현상을 이렇게 놓고 들어와봐, 자신 있으면 들어와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뭐 방송을 하거나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 영안 있는 분들이 뭐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 보시긴 하는데 자신들이 못 보는 존재들이 흉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까마귀형 인간 목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그 까마귀 목소리를 내는 그분도 유령인데 자연 유령입니다. 그런 흉가를 들어가면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자신 있으면 들어와 보라는 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이제 유심히 들으면 이제 들리는데, 뭐 볼륨을 최대로 해서 들어보면 대부분 다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말고 아주 희미하게 거기서도 까마귀형 인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흉가를 판단할 때 흉가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서 까마귀형 인간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 흉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흉가라서 참 조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실 영상은 자연 유령이긴 한데 레벨이 좀 높은 힘으로 따지면 흉가에 나타나서 폴트가이스트 현상을 일으키는 그분들보다 더 레벨이 높은 분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몬스터 사냥꾼이라 해서 그 지역마다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몬스터, 그 곡성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악마류들에 대한 보고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실제 그 악마류 같은 몬스터들의 실제 사진을 찍은 경우도 매우 많아서 즉 그 몬스터들을 상대로 프로 사냥꾼들이 그 몬스터를 추적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흉가에 있는 분들보다 레벨이 높은 분인데 이를테면 곡성에 나오는 그 악마와 같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인데, 그 몬스터가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차에 놓여진 몬스터 사냥꾼들의 장비를 집어 던져버리고 차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그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고 차를 흔들어버리는 장면은 형체는 보이지는 않지요. 처음 영상 좌측에 보면 뭔가 움직이는 듯한 장면이 있었지만 실제로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약간의 괴상한 소리와 함께 그 몬스터 사냥꾼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비를 집어 던져버리고 차를 흔들어버리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제가 근데 영안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느 누구나 자신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건 거짓말이지요. 흉가나 아니면 사연이 깊은 곳, 그리고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한 그런 장소 등등을 오로지 자기 자신들이 영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찾아갔다가는 자신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일이 생기면 정말 당황할 수 있으니까 영안을 가지신 분들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흉가 체험이 사연이 깊지 않은 곳 정도로 다들 가시면 좋은데, 보시는 분들이나 또 흉가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더 무서운 곳을 찾다 보면 방금 보시는 흉가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폴트가이스트 현상을 일으키는 그분들보다
더 심각한 곳을 자신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면 많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방송국에 사연이 들어온 건데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토요 미스터리 극장인가 거기서 소개한 영상인데 이야기인데, 그 어떤 분이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떤 목장을 찾아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장 근처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 이를 목적으로 갔는데 이제 밤늦게 거기를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목장을 찾아갔더니 거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저기 넘어가면 더 가면 다른 뭐 목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밤늦게 거기를 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그 집 안 내부를 보니까 소녀 같기도 하고 처녀 같기도 한 여자분의 시신이 있었고, 조금 있으니까 노인네가 나오는데 노인네 눈동자가 일반 사람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뭐 방송국에서 그렇게 임의로 그 노인네를 설정을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도 흉가에서 정말 심각한 흉가는 나오는 분들이 눈동자가 일반 사람들 눈동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네가 뭐 갈 곳이 없으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고 자기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비도 오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잠시 잤다가 다시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물을 마시려다가 사람의 해골을 본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도망을 나오는데, 도망 나오는데도 뭐가 따라오면서 심하게 괴롭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그 집 사연이 이랬습니다. 늙은 노인네하고 자기 손녀하고 정말 너무 위해주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외딴 집인데 어느 날 등산객들이, 질이 좋지 않은 등산객들이 그 집을 와서 그 소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들이 생겨서 돌아가면서 농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 소녀는 결국은 죽게 되고, 그 등산객들이 뭐 아무래도 그렇게 그 소녀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노인네가 귀가를 하는데 등산객들이 황급히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급히 집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손녀가 몹쓸 짓을 당하고 누운 채로 저 세상으로 가버린 상태를 봅니다. 그 노인네는 그 등산객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히고 황당하니까 그냥 그 노인 자신이 자포자기를 하고 그 소녀 옆에 누워서 한 방울 물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누워서 계속 있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도 저 세상을 가려고 작정을 했겠지요.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그 노인네도 결국은 그렇게 그 소녀 옆에 누워서 가버렸는데, 그 정도 같으면 뭐 한이란 게 5, 6월 설이 내리는 것보다 더 심하지요. 그 소녀의 한도 있고 그 노인네의 한도 있고, 그 한이 너무 깊고 영혼 상태에서
울분을 터뜨리고 서로 붙잡고 울었겠지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연령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근처에 와서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을 한 상태가 된 흉가입니다. 그런 흉가 같으면 방금 보신 동영상처럼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폴트가이스트 현상을 넘어가는 행동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흉가 가는 게 그다지 걱정할 일은 아닌데 흉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운이 없거나 정말 뭐 그날 뭐 재수가 없거나 하면 혹은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더 강하고 센 흉가를 찾다 보면 그런 흉가를 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큰일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그 노인네와 소녀가 별이 된 집에는 사람들이 자고 가면 뭐 행방불명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다. 흉가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도 흉가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조심을 해서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가시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는데 이번에는 좀 밝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요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요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제로 천사가 찍힌 사진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나라에서 전설이 되어 내려오는 요정이 찍힌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 요정에 대한 전설이 입에서 입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그 소개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님들 구경하러 왔습니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전혀 여기 지키고 계시는 정령님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방금 보신 영상은 저 영상도 아주 오래 전에 찍어둔 영상인데 뭐 저야 시간 나면 산에 가서 명상하고 수행도 하고 뭐 약초도 캐고 하는 게 제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라서 그렇게 산으로 많이 다니는 편인데 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잘못해서 오던 길을 뭐 못 찾고 내려오다 보면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 밑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텅 비어 있는 집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와서 보면 느낌도 좀 다르고 벌써 분위기가 다르면 아 여기도 무슨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일기를 쓰지 않으니까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려는 의도로 영상을 찍어 두기도 하는데 그때 찍은 영상입니다. 저곳은 역시 앞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의 축산업자나 뭐 농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별로 안 좋지요. 빚도 많이 지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떨어지면 뭐 그분들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놓이고 길이 없어지니까 앞으로 살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전국에 그냥 뭐 살 길이 없고 희망도 없고 뭐 나라나 뭐 다른 어떤 지원도 없으니까 그냥 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홧김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들어가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사연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것도 축산업 하시는 분이 어, 별이 되신 곳이었다. 그렇게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영상 속에서는 못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방문을 열 때 한 이렇게 하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흉가 체험자들이 같이 모여서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떤 폐 모텔을 간 것을 기자가 취재해서 그 기사를 올린 것인데 그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에는 붉은 눈을 한 곳에 보면 희미하게 여자분 모습이 보이지요. 그 기사를 쓴 그 폐모텔에서 억울하게 여자분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거기를 체험 가신 분들이 찍은 사진들 중에 저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저널에서 흉가 체험 회원들과 함께한 흉가 체험기라고 이렇게 기사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차는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은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작은 불빛조차 허락하지 않는 충남 천안의 한 외곽지역. 내비게이션의 낭낭한 도착 안내가 아니었다면 이곳이 약속 장소인지도 몰랐을 터다. 약속 시간인 저녁 9시보다 조금 빨리 도착했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과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곳. 우리에게 주소를 준 사람은 이곳이 버려진 모텔이라고 했다. 여기에 무슨 모텔이 있다는 건지 의아해하던 찰나 전조등 불빛에 살짝 간판이 보였다. 숲을 사이에 버려진 모텔 간판이 귀신처럼 숨어 있었다. 순간 오싹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려고 하세요? 우리에게 여기서 만나자고 한 다음 카페에 모 흉가 체험 운영자 모모 씨는 묻는다. 이런 걸 왜 취재하느냐고? 그건 우리가 오히려 되묻고 싶었던 것이다. 당신들은 왜 이런 공포를 쫓아다니며 사서고생을 합니까? 라고. 암흑을 뚫고 용케도 회원들이 하나 둘씩 이 외지고 서산한 곳에 도착했다. 모텔 앞에 모인 사람은 취재진을 포함해서 총 6명. 나이는 20대 30대이고 직업은 직장인, 편입준비생 등 다양하다. 우리의 취재 이야기를 들은 운영자가 번개를 때렸고 급하게 모인 탓에 숫자가 평소보다 적단다. 보통 이 카페가 진행하는 폐가 체험은 지역 단위 모임일 경우 10명 정도, 전국 단위 모임일 경우 40에서 50명이 모인다고 했다. 흉가 안에 숨겨둔 휴대전화 챙겨 나와야 미션이 끝이다. 우리 앞에서 불어난 기운을 뿜고 있는 이 모텔이 하필이면 전국 7대 흉가 중 하나라고 한다. 출발하기 전 모 씨에게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어떤 곳이냐고 물었다. 대답은 이랬다. 그곳이 소문으로는 식당과 모텔 귀신 출몰이 잦아서 식당 주인 모두가 나갔다고 하네요. 저희 쪽에서 영혼을 몇 번 봤고요. 심령사진도 많이 찍힌 곳입니다. 들어가는데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먼저 서약서를 써야 한다. 내부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여러가지 파편이 많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 씨가 플래시를 하나씩 나눠준다. 새끼 손톱만 하다. 엄청 작은데 불빛마저 희미해. 이걸 비추면 묘하게 더 스산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다. 기자를 가장 두렵게 만든 건 서약서도 작은 불빛도 아니다. 당연히 다 같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 7대 흉가라고 불리는 저 건물에 한 명씩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이게 원칙이며 이게 이 체험의 핵심이다. 도대체 이런 장소는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 카페에는 폐가 수색 단이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소문으로 전해지는 이런 엄선한 곳을 확인한다. 흉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다.
5km 이내에 민가가 없을 것, 그리고 귀신이 많을 것. 이제 모텔에 들어가야 한다. 모텔이라기보다는 흡사 군부대의 생활관 같은 허름한 모양새다. 건물 하단 창문에 불을 비추니 섬뜩한 지하가 드러났다. 저절로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간다. 보고 싶지 않다. 귀신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이곳에 맨 먼저 진입하는 사람은 역시 운영자 모씨다. 건물 내부 상태를 보고 위험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들어가기 전 갑자기 모씨가 휴대전화를 걷어간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구석구석 숨겨 놓을 거니까 각자 찾아오기. 그러다 못 찾으면 어쩌려고. 그러면 두고 가야죠 뭐. 모씨의 말대로라면 객실이나 화장실, 그것도 여러 군데를 돌아야 한다. 새끼 손톱만한 불빛 하나 들고 혼자서. 휴대전화를 들고 먼저 들어가는 모씨를 뒤따랐다. 객실은 서로 마주 보게 되어 있었다. 문은 부서지거나 없다. 방 안에 온전한 것 역시 하나도 없다. 너무나 더러운 매트리스는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양 널브러져 있다. 한쪽의 객실을 살펴보려고 돌아서면 누군가가 우리를 등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목을 타고 올라온다. 복도에는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고 낡은 신발과 먼지 쌓인 병들이 흐트러져 이곳에 사람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온전한 벽도 없다. 누군가가 핥힌 것처럼 벽지는 처참하게 뜯겨져 있고 심지어 천장마저 부서지고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 거꾸로 누군가 매달려 목만 내밀기 딱 좋다. 손톱만한 빛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어둠이 내리면 이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선다. 운영자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저도 사람인지라 처음 들어갈 때는 조금 무섭긴 합니다. 그래도 뭐 몇 년 하다 보니 그러고 그는 2층까지 여유있게 둘러보며 방 구석구석 휴대전화 숨기기에 여념이 없다. 운영자들은 회원들의 공포감을 키우는 장치를 곳곳에 흉곽 곳곳에 마련한다. 평소라면 운영진 2, 3명이 움직이는데 이들은 천장이나 구멍에 숨어서 회원들을 놀라게 한다. 회원들 기다리다가 천장에서 잠드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듣는 사람은 놀랄만한 말을 대수롭지 않게 한다. 오늘의 공포장치는 벨소리이다. 모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벨소리를 기괴한 소리로 변경해 회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울리게 할 생각이다. 해병대 출신도 땀에 흠뻑 젖어 나오다. 모텔 첫 진입자는 고 모씨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어디에서 왔다. 탄탄해 보이는 몸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 자신을 해병대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다. 이번에 두 번째 오프라인 모임인데 공포물이나 스릴을 좋아해 이쪽에도 취미를 갖게 됐다고 한다.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도 들어가기 직전에 긴장되나 보다. 기자님은 같이 안 가시나요? 플래시는 왜 이렇게 작아? 투덜거림을 끝내고는 이내 모텔 입구로 들어선다. 살짝 새어나오는 플래시 불빛이 모씨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준다. 뭔가에 부딪히는 듯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모텔 밖으로 나오던 모씨가 흠칫 놀란다. 사진을 찍기 위해 풀숲에 있던 사진기자를 본 것이다. 내가 놀랐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걸 한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요. 자랑스러워하는 그의 몸은 땀범벅이다. 또 다른 사람은 진입하자마자 비명이 터져 나온다. 이변에는 유난히 우당탕 쿵 하고 떨어지거나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소리는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했다. 쿵 하는 소리와 뭔가 깨지는 소리도 함께 들려온다.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모두들 기자님도 해보셔야죠 하고 사람을 몰아간다. 그래, 이왕 체험하러 온 건데 생각하면서도 머리와 입이 따로 논다. 아까 운영자님이랑 들어갔다 온 걸로 치면 안 될까요? 라고 나도 모르게 말하고 있다. 머뭇거리다 결단을 내렸다. 갔다 올 테니 모텔 입구에 다들 계세요. 그러고 플래시를 받아들였다. 희미한 빛에 의지한 채 복도를 혼자 걸으니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한다. 내 코앞만 살짝 밝을 뿐 너무 캄캄하다. 복도 끝까지 빨리 갔다가 오겠다는 다짐으로 성큼성큼 오로지 직진 그런데 복도 중간쯤 걸었을까. 입구에서 기다리겠던 나머지 사람들이 길가로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럴 줄 몰랐다. 속에서 욕이 나온다. 끝까지 왔으니 이제 돌아서야 한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휙 하고 돌았다. 다행히 내 등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올 때 봤던 널브러진 물건들만이 가득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종종 걸음으로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렇게 소름 끼치는 공포 체험은 막을 내렸다. 기자분을 혼자 들여다 보내놓고 다들 나가버린 거지요. 이번에 보실 영상은 자연 유령인데 동물 유령이고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시 몬스터 사냥꾼들이 찍은 영상이고 그 영상에는 그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그 자연 동물 유령, 아주 강력한 동물 유령이 크게 괴성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스트 스토리 주제는 기곡성인데 오늘 고스트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